공정력이라는 거 잘 이해했어요? 응? 이해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보자. 자, 우리가 이제 민사소송 사건, 민사법원, 형사법원, 형사사건 재판하는 형사, 행정소송 사건하는 재판하는 행정법원은 당연히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 위법이다. 그러면 취소 사유 있는 위법행위 취소송 제기받아 취소 판결 내려서 취소해서 없앨 수 있어. 행정법원은. 그런데 민사법원, 형사법원은 취소 행정기관이 한 행위 행정행위 취소권이 있다 없다? 취소시킬 권한 없다. 응? 취소시킬 권한 없다. 취소시킬 권한은 몇몇 권한 가진 기관에만 있는. 근데 민형사법원은 그런데 뭔가 민사소송사건 형사재판 해야 되는데 판결해야 되는데 먼저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인지 또 무효인지 아니 이게 먼저 결정이 나와야 뭔가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자 민형사법원은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행위 행정행위의 위법 행정기관이 한 행정행위가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위법인지 아닌지 판정 내릴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니까. 고개 가려져보면 안 되지. 위법하냐 아니냐는 얼마든지 판정해도 된다. 응?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는 위법인지 아닌지가 위법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 따져본다. 위법 정도에 따라서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는 무효인 행위냐 무효인 경우와 취소 사유인 경우로 또 나눠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위법 정도가 중대무에서 무효인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배운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없는 행위다. 인정이 안 되는 행위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무효인 경우는 공정력이 없는 행위다. 그러면 누구든지 취소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행정기관 행위는 효력이 없다. 응?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걸 기초로 재판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효력이 없는 행위니까 상대방은 뭐 따라야 될 의무도 안 생긴 거고 따라서 뭐 낸 게 있으면 그건 부당이 되니까 반환해 주라. 의무도 없으니까 안 따랐어도 죄가 안 된다. 무죄 판결 내리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무효인 경우는 민형사법원이 뭐 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효력을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다 효력이 부인하고 그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취소 사유인 경우는 공정력이라는 효력이 인정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있는 기관만 취소를 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민형사법원은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효력 부정 못하고 효력이 있는 거로 효력이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는 행위로 전제하고 그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논리 얘기하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효력으로 뭐 얘기해? 306쪽에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말을 쓰죠. 응? 자, 구성요건적 효력.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아까 공정력이라는 그 제목, 공정력 제목하에 의의를 다시 한번 또 떠올려봐. 자, 공정력이라는 제목. 여기 핵심 단어를 추려보면 어떻게 될까? 행정기관이 한 법집행행위에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치? 하자가 있어도 자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중대명백에서 무효가 아닌 한은 어떻게 돼? 권한 없는 자는 그러니까 이 정확히 말하면 취소권이 없는 자는 취소권이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효력을 부정 못한다. 효력 부인을 못하게 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야. 그럼 여기서 취소권 없는 자가 누구였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 자, 이 뭐 세금 부과리 영업정지의 상대방 국민, 그러니까 일반 국민, 상대방 국민,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면 뭐 행정조치의 상대방 또 행정조치와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 이 사람들 취소권 없어. 자기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해. 그러니까 뭐 세금 부과 영업정지 나오면 일단은 무효가 아닌 한은 일단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또 누가 있어?
응? 취소권이 없는 타 국가기관. 응?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어 아까? 민사법원, 형사법원, 민형사법원.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행정기관행위 무효가 아닌 한은 효력 부정 못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 둘 다 뭐야? 공정력이란 효력에 구속을 받기 때문에 무효 아닌 한 독자적으로 효력 부정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생겼어. 반론이 뭐라고 나왔냐? 야, 얘네 이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국민 측이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으로 절차를 정해놨다.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권이 있는 기관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 취소권이 있는 기관에 또 취소를 받아라. 이렇게 취소심판, 취소송 같은 절차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만 취소를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상대방 국민은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거고, 여기는 행정기관의 행위 얘네들이 뭐 취소 내고 이런 게 아니거든. 이 타 국가기관이 행정기관이 한 행위 함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서로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 때문이다. 다만 중대명백해서 무효일 정도까지 그 존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무효일 때는 얘네들도 효력을 부정해도 되지만 무효일 정도가 아닌 한 취소사일 정도인 한은 함부로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을 존중해야 된다는 이유에서 효력을 부정 못하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절차가 있어. 취소해달라고 신청해서 취소받는 그 법 절차가 있으니까 취소 심판, 취소송 같은 취소 쟁송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절차를 밟아서 취소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은 다 취소권이 없는 자로서 지네 마음대로 무효가 아닌 한 효력 부정 못한다는 결론은 똑같지만 왜 효력을 독자적으로 부정 못하게 하는지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효력으로 이름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요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것만 요걸 좁게 공정력이라고 부르자. 국민 측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거, 그것만을 공정력이라는 효력으로 부르고, 이 다른 국가기관이 함부로 행정기관의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것 때문이다. 이런 이름으로 이걸 구별해서 부르자고 하는 주장이 나온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자,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저기를 봅시다. 자, 306쪽에 구성요건적 효력 의의를 읽어보자. 일단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정행위의 유효. 그죠? 그러면 유효한 경우가 두 가지가 완전히 적법해서 유효한 경우가 있고, 위법이 있더라도 취소 사유에 불과한 위법이 있어서 일단 유효한 게 있잖아. 그치? 일단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소권이 없는 모든 다른 국가기관은 그 행정기관의 행위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존중해서 자기가 하는 행위의 존재 조건 기초로 삼아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일명 학자들이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부르자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외국인 A에 대해서 A가 신청을 해왔나 봐. 법무부 장관한테 자기 한국 국적 달라고 귀화 허가를 신청해 왔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외국인 A에게 귀화 허가를 내줬대.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A에게 귀화 허가 내줬다면 그 귀화 허가 내준 조치가 중대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무효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일단 그 사람은 어떻게 돼? A는 한국인으로 이제 인정된 거지, 그지? 그런 상태인데 무효가 아닌 한은 다른 국가기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이거지. 응? 외국인 법무부 장관이 귀화 허가 내주고 인정 못해, 지 마음대로. 응? 한국인으로 취급 안 해주면 그럼 국가기관 간에 서로가 하는 행위를 인정 안 하고 그러면 나라가 뒤죽박죽 혼란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차원에서 바로 권한 존중 차원에서 무효일 정도의 행위가 아닌 한 다른 국가기관의 행위를 존중하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정 근거 이것도 이제 국가기관의 권한 존중, 권한 존중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3번 역시 무효인 행위까지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는 인정 안 된다.
그러면 네 번째, 공정력하고 구별할 거냐. 자, 여러분들 출발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공정력이라는 건 권한 취소권이 없는 자는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누가 못하게 하든지 다 공정력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말하자 하는 견해가 있고, 뭐 다 묶냐. 얘네들이 다 지네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공정력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요에 얘네들이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것만 공정력이라고 좋게 부르고, 타 국가기관이 효력 부정 못하게 하는 건 공정력이라고 말하지 말고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파악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그 구별 여부의 구별 부정설은, 야 어차피 뭐 이런 이유가 달라서 이름을 다르게 불러도 어떻게 돼?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효력 부정, 무효가 아니라 효력 부정 못한다는 그 결론에는 아무 차이가 없고, 그래서 실제상의 차이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 뭐하러 구별해 부르냐 하는 견해가 있다면, 그래서 판례는 구별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긍정하는, 구별하자는 입장은 어떻게 부른다고? 아니 결과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이론적으로 보자면 얘네들이 효력 부정 못하는 거야, 얘네들이 효력 부정 못하는 건 이유가 다르니까 구별해서 부르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지. 이 구별해서 파악하자는 입장은 공정력은 국민하고의 관계에서 인정되는 효력. 이유는 바로 이 절차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응? 구성요건적 효력은 타 국가기관에 대해서 인정되는 효력. 응? 그리고 이유는 권한 존중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지?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아마 뭐 그 정도면 이해됐을까요? 예, 그 정도 보고 주로 이제 공정력으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판례의 입장은 구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또 무슨 효력이 얘기되죠? 자, 큰 이름으로 확정력이라고 말합니다. 확정력 또는 존속력, 이렇게 이름을 부른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부른 게, 이 말이 이렇게 효력 이름을 확정, 존속이란 말을 붙이게 된 이유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영업 허가를 내주고 영업 정지를 시키고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 한 번 한 이상 어떻게 하지? 빠른 시간 내에 그 효력을 확정짓자. 가능한 한 한 번 한 행위 효력을 존속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그런 이유에서 인정되는 효력이라 해서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 놓고 그 끝에 가면 두 가지 효력이 있다. 그죠?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라고 한 거에 뭐와 뭐를 묶어서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라고 부른데, 불가쟁력, 불가변력, 응? 이 두 가지 효력을 묶어서 우리가 확정력 내지 존속력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불가야 뭐 할 수 없다는 말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다툰다는 뜻이, 다툴쟁. 그치? 네, 다툴쟁. 자, 여기는 변경. 그죠?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효력. 그치? 네. 자, 이 둘을 합쳐서 확정력이 존속력이라는데, 불가증력을 볼까요? 불가증력은, 자, 읽어보자. 설령 하자 있는 행정이, 국민이, 자, 나한테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응? 그러면 그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나 어떻게 돼? 조금 아까 배운 거 있더라고. 난 이거 효력 인정 못해.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지. 무효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한, 그러면 나는 취소를 받아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권한 가진 기관에다. 근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는지 기간을 딱 정해줬어요. 짧게 정해주고 그 기간 내에 신청을 하래. 그 기간 넘으면 영영 취소해달라고 신청 못한대. 응? 그래서 자, 읽어보면 하자 있는, 위법이 있는 행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거 밑줄 쳐주세요. 쟁송, 제기간, 경과. 이게 가장 핵심 이유야. 쟁송. 이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법으로 정해놨어. 취소소송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취소소송 기간. 응?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알아? 여러분 이제
이공감의 행정소송법 이런 데서 공부해. 자,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나왔지?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는 걸, 있다는 걸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돼. 취소시켜달라고. 안날부터 90일 이내. 알았는데 90일이 지나도록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 냈어. 안 냈어. 그러면 어떻게 된대? 나한테 한 영업정지 조치 아무리 위법이라도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해요. 소송 내봐야 법원이 뭐래? 법이 정한 기간 지나서 너는 소송 제기 요건을 못 갖췄어. 재판 거부해요. 그럼 취소를 못 받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자, 쟁송 제기간 경과하면 자, 또 밑줄 하나 쳐서 두 번째 줄. 누가 행정기관행위 더 이상 취소해달라고 효력 못 다투게 하는 거야?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 그걸 왜 밑줄 쳐냐면 이 불가쟁력이란 누구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효력,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국민한테. 쉽게 말하면 국민 상대방이나 행정조치의 상대방 내지 법적 이해관계 있는 사람. 응? 즉 상대방 행정행위의 상대방 내지 이해관계 있는 사람, 자기한테 불이익이 되는 조치가 행정조치가 나왔어도 정해진 기간 내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야지. 기간이 지나버리면 영영 그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짧게 정해놨어요. 행정조치가 있은 걸 안날로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래. 짧게 정해놨어. 왜 그랬을까? 너무 오랫동안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뭐 10년, 20년이 지난 뒤에 과거 10년, 20년 전에 자기한테 했던 조치 위법이었다. 취소해달라. 이거 곤란하다 이거지. 그 행정문서 보존기한도 지나서 다 폐기 처분했고 나중에 가서 싸우면 그것이 위법인지 밝히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예전에 그 행정기관이 법조용한 조치가 행해졌던 걸 전제라서 후속 조치를 쫙 다 이러는데 이거 다 취소시키면 다 원상복구해놔야 되는데 이런 복잡한 곤란한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역시 정책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확정을 시켜놓자라는 점. 그래서 인정 이유 뭐래? 응? 신속한 확정, 그죠? 그래서 궁적으로는 행정 목적의 효율적 실현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목적으로 해서 법으로다가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90일로 안날부터 90일로 짧게 정해놓고 그 기간 넘으면 이거 왜 특성이냐? 여러분들 개인 간의 민사소송으로 개인 간에 뭐 싸우는 거는 기간이 없어요. 민사소송하는 기간은. 근데 행정소송하는 기간은 딱 정해놨다고 짧게. 자, 그리고 이 불가쟁력이라는 효력은 행정행위는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행정행위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행정행위 다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어떻게 돼? 무효인 행정행위일 때는 인정이 안 된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하게 처음부터 가만 놔둬도 무효인 거야. 응? 그러면 내가 무효라고 굳이 판결 내려달라고 굳이 원래 싸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세금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를 내가 여자한테 지방병부청에 병역 처분, 징집영장을 내보냈어. 이런 거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는 무효인 행위라고 봐. 여자한테 징집영장을 발부했어. 그럼 징집영장을 발부받은 상대방 국민 여성은 어떻게 하면 돼? 무효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히 무효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안 따라도 되지. 그리고 부정해도 되고. 응? 그냥 뭐 나온 그 징집영장 문서 찢어버리고 웃기고 있네. 그러고 그냥 응? 무시해도 돼요. 원래 무효라면. 그죠? 응. 그리고 그러면 그런 무효인 조치라면 뭐 후속 조치하는 것도 다 자동 무효야. 그에 따라서 왜 입영을 안 해? 뭐 이런 거 후속 조치하는 건 다 무효. 응? 근데 이제 경우에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렇지. 이게 진짜 무효인지 아닌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잖아. 그치? 그럴 경우에 상대방 국민이 무효라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받아 두기 위해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뭐라고? 애초부터 무효였음을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종류가 있어. 행정소송 중에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그런데 이거는 언제까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왜냐면 가만 놔둬도 무효고, 응?
문제 왜저 행정기관도 무효라고 인정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지? 다만 이제 이게 무효냐 아니냐가 애매하고 또 논란이 생길 때는 이제 무효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 기간을 제한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법으로도 제한을 안 뒀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무효였던 행위는 10년이 지나도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결론,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무효 확인 소송에는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간 지났다고 소송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이런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위법이 있으면 무효 아니면 취소 사유잖아. 그러면 결국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가 나왔는데,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 마음대로 효력을 부정 못하고 취소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90일 안에. 취소 사유 있는 행정행위만 취소소송하고 할 때 기간 제한이 있다니까. 그 기간 넘으면 영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응? 그래서 취소사 있는 행정행위에 인정된다. 취소사 있는 행정행위만 불가증력이 인정된다는 얘기겠죠. 응? 그러면 네 번째 효과 살펴봐.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불가증력이 생긴 행정행위. 응?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이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지나버렸대. 지난 뒤에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서 소장 제출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법원이? 요건 못 갖춘 소송 제기다. 무슨 판결한데? 중요한 단어. 각하. 이 각하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야. 응? 그 중요한 단어. 각하는 뭐냐면 소송이 요건을 갖춰서 적법하게 제기돼야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맞나 안 맞나를 심사해요. 먼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뭐부터 첫 번째로 심사하냐면, 이 사람이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 이걸 먼저 심사해요. 요건 못 갖췄으면 주장하는 내용은 검토도 안 하고 재판을 거절하는 판결을 해요. 그걸 각하 판결한다 그래. 각하. 예, 그 단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한테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어. 응? 근데 나 이게 무효 일정도 아니고 취소 사유 인정도 위법이다. 그럼 나 90일 안에, 안날부터 90일 안에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야 되는데 90일이 지나도록 소송을 못 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그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다툴 수 없게 영업정지 처분에는 불가증력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근데 불가증력이 생기면 그럼 원래 위법했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 영업정지로 바뀌나? 아니라는 거야. 위법한 채로 유지되는 거예요. 나만, 상대방 국민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된 것뿐이지 적법한 행위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줄에 하자를 치유하여 적법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다. 응?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상대방 국민은 위법한 영업정지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됐지만 위법인 채로 있는 거지. 그렇다면 나한테 영업정지한 처분을 내린 구청장은 위법한 조치된 건 맞는데? 그러면 뭐야? 알아서 취소하는 것까지 막는 건 아니에요. 구청장은 알아서 취소해 줄 수도 있어요. 응? 또 하나는 나는 이제 위법한 영업정지 취소해서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소송은 못하게 됐지만 뭐는 가능하냐? 위법한 영업정지 때문에 손해 생겼다.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해요. 그거는 손해가 발생한 건 안날부터 3년이면 3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뭐야? 동그라미 2번 끝에 응? 두 가지 이어지죠? 일단 상대방 국민은 어떻게 돼?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하게 기간 지났어. 불가증력 생겼더라도 뭐는 가능하다고?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아까 우리 또 공부한 거 생각나잖아. 아니 공정력 인정된다 그래서 뭐야? 지 마음대로 효력 부정 못하게는 되지만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얼마든지 소송을 못 낸다는 것뿐이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됐다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도 못한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세 번째,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구청장은
나는 법원에다 취소시켜달라고 소송을 못하게 됐지만 행정기관은 이런 기간의 제약을 안 받으니까 알아서 취소해 줄 수 있어요. 그거를 세 번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직권으로 취소해 줄 수 있다. 응? 별로 잘 안 해주지만, 응?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이거죠. 응? 그래서 보자. 그다음에 이 판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4번을 보면 제목, 일단 출발점이 뭐나와서 불가쟁력이 생긴 행위라 그러지?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은? 그러면 야, 여기서 불가쟁력이 생겼다는 얘기는 법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못하게 됐다는 거지. 해봐야 각하돼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 못 내게 됐어요. 응? 그러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시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는데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취소소송은 못 내게 막혔어. 이제 그 눈길을 어디로 돌렸을까?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시장한테. 그래서 시장한테 야, 이거 위법한 조치 맞잖냐, 취소해줘, 요구할 권리 없대는 거야. 응? 그거 위법한, 그 위에 문제가 뭐 위법이라고 인정해서 취소해 줄 거냐 말 거냐는 어떻게 돼? 그건 시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야. 재량으로. 응?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 법에서 국민이 위법한 행위 행정기관에게 취소하라고 요구할 권리 있다, 규정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취소하라고 요구하면 위법이라고 인정하면 취소해 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응? 자, 그래서 어쨌든 원칙이야.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불가증력이 생긴 처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여기 법에 규정이 있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요구할 권리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없다는 얘기예요. 응? 일단 여기 알아두고 판례를 또 한번 확인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봤죠? 그러면 밑에 판례로 내려봐. 응? 자, 1번 판례를 보면 1번은 뭐야? 불가쟁력의 뜻은 뭐래? 첫째 줄 끝에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확정될 경우, 이 말 썼죠? 그 불복기간이 대표적인 게 소송할 수 있는 기간, 이런 거 지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뭐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해달라고 더 이상 못하게 확정이 난 거야. 그런데 그거는 뭘 뜻하는 거래? 아니, 상대방이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됐다는 걸 의미할 뿐이지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이거지. 그 행위가 적법이라고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응?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응? 셋째 끝에 행정행위에 불가증력 인정된다, 불가증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 중에 하나인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행정처분에 관련된 판단이 뭐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럼 우리 아까 배운 걸 정해봐. 영업정지 처분 나왔는데, 응? 취소해달라고 소송기간 지났다. 뭐만 뜻하는 거야? 취소소송 못하게 됐다는 것만 뜻하는 거지. 그 행위가 적법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 그랬지. 그럼 나는 뭐 할 수 있어? 아까 배운 개념 따지면 위법이라고 주장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위법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손해배상 청구성을 받은 민사법원도 행정기관 행위 위법인지 아닌지 심사해서 이건 위법 맞다, 그로 인해서 손해 발생시키니까 배상해주라, 그것까지 다 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까지 못하게 막는 건 아니지. 다만 뭐만 못하게 되는 거야?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취소해서 없애달라고 행정소송을 못하게 되는 것 뿐이다 이거야. 응? 그렇죠? 이거 1번 판례 매우 중요. 자, 문장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2번 판례 보면, 자, 2번 판례 보면, 자,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그러니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는 말이야. 경과해서 뭐가 생겼대? 불가증력이 생겼대. 그럼 무슨 뜻이라 했어? 상대방이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못하게 됐다는 거지. 취소소송이라는 행정소송 제기 못하게 된 건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는 확정 났어. 이제 법원에다가 취소시켜달라고 행정소송 못하게 됐어. 근데 눈길을 어디로 돌려?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나 가능하고, 여기서는 이제 나한테 위법한 영업정지 처분한 시장한테 행정청에게 야 이거 위법이지 않냐, 취소해줘, 취소 좀 해줘 하고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느냐가 문제야. 응? 신청권이 인정되면 요건에 맞는 한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 행정청은 취소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거든. 그러면 그런데 첫째 끝에 개별 법에서 행정청한테 그거 위법이니까 변경해달라. 이 변경 소개는 취소의 의미도 다 포함된 거예요.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국민한테, 상대방 국민에게 있다고 법이 규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법을 해석해 보면 법 해석상 그 상대방 국민에게 이렇게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신청권이 법 해석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런 인정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어떻게 되는데 원칙이, 상대방 국민에게 처분을 한 행정청한테 취소 변경해줘 요구할 신청권 없다는 얘기, 인정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청권이 없는 국민이 행정청한테 취소 변경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거부해도 그런 상대방의 권리 침해한 게 아니니까 그런 소송 대상도 거부한 거 소송 대상으로 또 삼을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판례 아주 중시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핵심이 거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가쟁력과 관련해서 방가로 5번 우리 재심사 청구 인정 문제라 그러죠. 자, 이거는 이런 배경하에 논의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본 지식. 자, 행정기관이 나한테, 국민한테 영업정지 시켰다. 근데 이게 위법한 영업정지다 해도 무효가 아니라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뭐야? 일단 효력이 유지되는 거고, 권한가지관이 취소를 해줘야 없어지는 거잖아. 응? 그러면 나는 행정기관이 알아서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알아서 취소해주지 않는 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싸워야 돼.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야 될 텐데 정해진 기간이 짧게 90일이야. 90일 내에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90일이 넘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영영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길이 없어. 그럼 보자. 그러면 법원에다가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기간 놓쳤고 행정기관도 취소 안 해줘. 그럼 위법한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나는 그것 때문에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그죠? 아, 이런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재판 보자. 요새도 저기 하지만 뭐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얘기하면 뭐 저 누구야? 이춘재인가 이놈이 그 죽였다 그러잖아. 근데 예전에 딴 사람 죽인 걸로 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다 옥살이 시키고 했잖아.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이나 진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한 지금은 옥살이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 억울하게 체포돼서 막 고문도 당하고 그랬대잖아. 경찰로부터. 체포돼서 재판받아서 유죄 판결 받고 막 2, 3년, 30년 살인죄로 폭행, 성폭행, 살인죄로 감옥살이 한 사람들 억울하잖아.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는 뭐야? 그 증거가 나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재판했어도 나중에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 내려주고 그동안의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본 거에 대해서 뭐해? 보상 조치해줘야 됩니다. 응? 그죠? 그런 제도가 다 있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든 건 형사재판인데 형사재판에서 그렇게 오랜 공방을 벌이고 이렇게 해서 양쪽 주장 들어보고 법원이 신중하게 판정을 내려서 유죄 판결 내렸는데 나중에 가서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니다. 딴 사람이 진범이라는 게 밝혀지면 다시 재판을 해서 재심을 해서 바로 잡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영업정지 딱 법집행 해놓고 국민들로 행정소송에서 90일 안에 소송해라. 위법이라고 생각하고 90일 지나면 영영 못 다툰다. 이건 너무 행정관계를 신속하게 확정시키고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한다는 그거면 너무 신경을 쓴 거 아니냐. 이 국민의 구제는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응?
아무리 위법한 조치라도 90일 지나버리면, 짧게 90일 지나버리면 영영 이걸 바로잡을 길이 없어지게 만든단 말이야.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도 비슷하게 행정기관이 한 조치 90일이 지났지만 그 뒤에 뭐야? 응? 그 행정조치가 위법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든지 이럴 때는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재심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응? 그럴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죠. 응?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고, 독일은 그렇게 이제 행정소송으로 다시 한번 기간 지났다고 나중에 위법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타난다 이러면 다시 소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는 규정을 독일은 두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지. 그럼 우리나라는 이 재심사 청구할 수들을 인정하고 있대, 안 하고 있대? 응? 마지막 줄.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응? 자, 이렇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요록 보죠. 이번에는 불가변력. 불가변력의 포인트는 변자예요, 변자. 응? 변경을 못하게 하는 거야. 읽어보자. 뭐라 그러면, 자, 의의에서 하자가 있는 행위는, 아이고, 야, 우리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자기 행정기관은 시장 등은 적법한 행위를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하고 나서 보니까 위법. 뒤늦게 안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잘못된 행위를 했다. 스스로 취소. 그치? 행정기관 알아서 취소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죠? 그게 법치행정상 당연한 거잖아. 응? 특히 국민한테 이익 줬던 거, 불이익 줬던 거는 위법이다 발견하면 행정기관 스스로가 알아서 취소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알아서 취소 안 하면 상대방 국민이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기간 내에 소송해서 싸워서 취소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원칙은 거지. 하자 있는 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저거 잘못된 행위를 한 걸 아는 이상 어떻게 돼? 알아서 직권으로 알아서 취소나 변경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응?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죠. 일정한 성질의 행위는 한 번 국민한테 법 집행한 이상, 일정한 행위는 하고 난 뒤에 비록 뒤늦게 그게 하자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어떻게 된대? 행정청도 지 마음대로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거 보는 거예요. 응? 자, 여기 키워드 이거 누가 마음대로 변경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라는 말이야? 행정청한테. 행정청도 국민한테 일단 법 집행 조치를 하고 난 뒤에는 나중에 그게 위법이다, 하자 있게 됐다는 걸 알더라도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게 구속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행위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줄에 일정한 행정행위. 응? 특히 일정한 행정행위 속에는 국민하고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응? 이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행위. 응? 응. 자, 그럼 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일단 한번 법 집행 조치를 하고 나면 함부로 취소 변경할 수 없게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인정이유 뭐래요? 응? 신뢰보호, 법적 안정성. 응? 신뢰보호 또한 법적 안정성. 국민하고의 안정적 관계를 위해서. 응? 이런 이유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가로 3번. 불가변력은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법 집행의 행정행위에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국민하고의 안정적 관계가 중요한 일정한 행정행위만 인정합니다. 응? 그래서 거기 박스 안에 보통 세 가지를 많이 합니다. 네 가지 들어놨는데 세 가지 정도. 1번 뭐야? 준사법적 행정행위, 확인행위, 수익적 행정행위. 응? 그런 정도로 보세요. 자, 준사법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심판의 재결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위원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마치 법원의 재판 절차 유사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위원이 판정 내리는 행위 있지. 이렇게 놓고 한번 판정한데 또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쉽게 취소 변경하면 혼란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판정 내리도록 하고 판정 내린 이상 뭐 바꾸게 하는 거야 쉽게. 또 이번에 뭐야? 확인 행위도 우리 앞에 배웠잖아. 의문 다툼 있는 행위 한번 판정 내리면
쉽게 바꾸면 안 된다. 응? 시험의 합격자 결정, 선거에서 당선자 결정. 우리 확인행위라고 배웠잖아. 응?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민한테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 응? 또 국민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생각해봐. 국민한테 뭐 허가를 내주거나 뭐 인가를 내주면 상대방이는 자기가 아무 잘못 없이 적법하게 허가 인가 받았다 생각하면 또 그걸 기초로 또 뭐 또 다른 업자하고 무슨 거래 계약도 맺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관계가 맺어졌는데 뒤늦게 행정위원회 야 이건 잘못된 행위였어 없던 일로 취소 함부로 쉽게 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또 혼란이 생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대 못한다는 말은 아니고 한 번 한 이상 절대로 취소 변경 못한다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취소 변경을 못하는 거로 보는 거예요. 다만 이제 취소 변경해야 될 중대한 공익적인 필요성이 있다든지 취소 변경 안 하고 내버려두면 다른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든지 이런 거는 이런 때는 이제 이익 비교상 취소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한 번 한 이상 취소 변경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불가변력. 그러면 당연한 논리적 기결로 불가변력은 동그라미 2번 무효는 인정 안 된대. 무효.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봐. 무효인 행정에는 인정될 수 없다. 아니 저 취소 변경 못 시키게 하는 건데 아니 무효인 행위는 뭐 변경될 뭐가 처음부터 생기지도 않은 거야. 뭐가 효력이 발생해서 뭐가 있어야 그걸 변경을 시키는 건데 변경시킬 뭐가 애시당초 발생조차 안 했잖아. 그러니까 불가변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거기 적용될 수가 없겠지. 자 우리 판례를 확인해 보면 그지? 1번 일단 체크해 봅시다. 불가변력이란 효력은 그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그런 성질의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이란 게 이제 유사한 같은 종류 그지? 유사한 종류의 다른 행위라 하더라도 대상이 달라지면 또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위에서 말하기를 시험의 합격자 결정 신중하게 결정 내려야 되고 한번 결정 내리면 함부로 취소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거잖아. 행정기관이 그 판정을 내리는 행정기관이 물론 소송 가서 뒤집어지고 이런 건 다릅니다. 그 행위를 한 행정기관 스스로가 함부로 취소 변경 못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러면 시험의 합격자 결정이랑 다 똑같은 거냐? 그게 아니라 두 가지 경우를 나눠보자. 자 어떤 수험생이 있는데 수험생은 아무 잘못 없어. 그냥 행정기관이 잘못해가지고 합격자 결정을 잘못 내린 거야. 이런 경우하고 수험생이 허위로 뭔가를 저 응시원서에 뭘 쓰고 해가지고 합격자 결정에 포함돼 있다가 나중에 그 허위로 뭘 작성했다 이런 게 밝혀져서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하고 이게 좀 똑같은 건 아니지.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고 잘못이 있으면 취소하는데 별 제약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뢰보호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가변력은 이게 같은 종류의 행위라도 또 이게 사안별로 대상이 달라질 때는 또 인정 안 될 수도 있다. 응? 1번 알아두고요. 2번도 중요하네. 그죠? 2번이나 3번 2-1이나 같은 건데 같은 취지니까 2번을 공부하면 어떻게 돼? 자, 세금 부과 처분했지? 과세 처분. 근데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대. 그죠? 세금 부과에 대해서 뭔가 승복 못 한다고 이의 신청이란 걸 했대. 그러니까 세금 부과 간청이 어떻게 했대? 이의 신청한 거 맞는데? 주장이 맞는데? 옳다고 인정하여? 세금 부과했던 걸 스스로 어떻게 했대? 취소했대.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자기가 세금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맞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리고 세금 부과했던 걸 취소했대. 없던 일로 이제 취소해 준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뒤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어떻게 됐대? 응? 번복을 했대. 그러더니 전에 했던 세금부가 똑같은 내용의 세금부를 다시 부과했다면, 응? 이거 허용된대 안 돼? 안 된다 그러죠? 없다. 그러면 이게 뭐에 어긋난 거야? 불가 변력에 어긋난 조치가 됐다는 거지. 응?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잘못됐다고 인정해서 취소해놓고는 다시 번복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어딨냐? 이거는 소위 지금 말한 불가변력에 어긋난 행위다.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어떻게 되나? 3번 판례는 응?
자, 첫째 줄 보니까 과세 처분 나오고 쟁송이 진행 중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세무서장이 세금 부과를 했고 상대방은 아마 90일 지나기 전에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재판이 진행 중인가 봐. 근데 아무리 재판 중이라도 행정위원회는 재판 중에 뭐 할 수 있어? 지가 한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 생각하면 알아서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소송 중이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 재판 계속할 필요 있을까? 없겠지. 그럼 그 재판은 종료해야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세금 부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 소송 중에 행정위원 인정. 그러더니 자기가 한 세금 부과는 취소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 그 절차를 제대로 안 지켰더니 그 흠을 보완을 해서 다시 적법한 세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응? 그 다시 한 세금 부과 처분은 요건을 제대로 갖춰서 다시 한 거는 먼저 세금 부과한 건 별개다. 응? 그거는 불가 변력에 어긋나는 거 아니다. 응? 그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세금 부과 관청이 자기가 한 세금 부과를 스스로 취소한 뒤에 소송 도중에 취소한 뒤에 이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제대로 된 세금 부과를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그 제대로 된 세금 부과를 다시 한 건 불가 변력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취지인 주세요. 자. 뭐 효과에서 동그라미 1번 별거 없고 2번 이제 포인트가 돼요. 야, 우리 아까 동그라미 2번에서 불가변력이란 누구한테 발생하는 효력이야? 행정청한테. 행정청은 자기가 한 행위 함부로 취소 변경 못하게 하는 거지. 상대방 국민하고는 상관없어요. 응? 상대방 국민은 뭐가 중요해? 소송기간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중요하니까 상대방은 소송기간 안 지났으면 행정청이 취소 변경 안 하고 있으면 취소달라고 소송해서 취소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이 불가 변력이 인정된다고 그래서 원래 위법이었던 애가 적법으로 바뀌는 건 당연히 아니지. 다만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 변경 못하게 됐다는 걸 뜻할 뿐 상대방 국민하고는 또 상관이 없으니까 상대방 국민은 소송기간 지나지 않았다면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서 다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됐죠.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뭐 나왔어? 불가증력과 불가변력은 무슨 관계에 있느냐? 무슨 관계에 있대요? 아무 관계가 없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점 비교해놨지. 우리 공부한 거. 불가증력은 상대방 그 국민하고 관계되는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행위를 한 행정청에 이제 발생하는 효력이고 그 다음에 불가증력은 행위의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소송, 행정소송 절차. 그 절차상 법이 정한 기간을 지나면 취소하라고 소송을 못하게 된다. 절차상 행위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 내용 때문에 생기는 효력은 아니라서 절차법적 효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불러. 왜냐면 내용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기간 지나면 취소해달라고 더 이상 못 다투게 된다는 해서 형식적 확정. 반면에 불가변력은 실체법적 효력이라고도 하고 또 실질적 확정력이라고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행정기관이 일단은 어떤 내용의 행위를 국민에게 한 이상 그에 하자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스스로 취소 변경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그 소송 절차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그 행위의 내용이나 성질이 국민하고 사이에 법적 안정성이 중시되는 내용의 성질의 행위라는 이유로 인정되기 때문에도 실질적 확정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불가증력은 행정행위이기만 하면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려면 딱 90일 내에 소송해야지. 90일 지나면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에 생길 수 있는 효력이에요. 그런데 불가변력은 아까 국민하고의 법적 안정성이 중요한 일정한 행위에만 주로 인정되죠. 그래서 아까 재판 절차,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행정청이 결정 내리는 준사법적 행위, 의문 다툼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공적 권위를 가지고 결정 내리는 확인 행위, 국민한테 이익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 주로 이런 성질 행위에서만 인정돼. 국민한테 불이익 준 건 어떻게 해? 국민한테 불이익 준 조치는 위법하다?
행정청이 얼른 취소해서 없애줘야 국민한테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그거는 취소 변경 못하게 막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 국민에게만 침입적인 행위는 이 불가변력이 인정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응? 그리고 양자의 관계는 어떻게 돼? 행정기관이 한 행위에 불가쟁력이 생긴다 그래서 불가변력이 따라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잖아. 응? 그 반대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우리 또 배운 거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 그럼 자, 머릿속에 불가쟁력 발생? 그러면 90일 지나서 상대방 소송 못 하겠다는 거네? 행정소송? 그것뿐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근데 행정기관하고 상관 있나? 행정청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취소해 줄 수 있는 거지. 응? 반면에 또 이번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래. 그러면 이거는 행정청이 한 번 한 이상 취소 변경 못하는 거다 함부로. 그것뿐이지. 상대방 국민하고는 상관없잖아. 상대방 국민은 90일 안 지났다면, 즉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가 아니라면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에서 취소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그 얘기가 동그라미 2번이야. 응? 응. 그래서 이 불가쟁력, 불가변력 부분도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잘 해둘 필요가 있어요.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그죠? 응.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강제력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강제력은 뭐 별로 시험에 크게 논점은 안 돼. 지금 공부한 것 중에 공정력과 연관돼서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까지 이게 한 파트, 그 다음에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이 두 개. 응? 이걸 잘 공부할 필요가 있고. 강제력은 뭘 전제로 하는 거야? 우리가 행정행위로서 하명이라는 행정행위, 배웠지? 하명행위. 이 의무 부과하는 행정행위냐? 응? 의무 부과를 했단 말이야. 응? 그런데 그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어떻게 돼? 의무를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응? 또는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응? 무단횡단 하지 말하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는데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이렇게 될 때는 이거 내버려 두면 행정목적에 큰 지장이 생겨. 그래서 뭐예요? 목적이 어쨌든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자, 의무 이행하도록 의무 이행한 상태를 확보. 장래. 앞으로 의무 이행 상태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대해서 강제를 해가지고 의무 이행 상태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부과됐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 독촉장도 날리고 그래도 안 낸다? 재산 압류, 경매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징수해버려. 건물 철거해라 의무 이행 안 하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또 촉구해. 그래도 안 한다? 강제 철거해버린다. 막 가서. 이걸 뭐래?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걸 근데 법원의 힘도 안 빌리고 행정원이 스스로 강제해버려요. 응? 이걸 우리가 자력, 집행력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상대방이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게끔 확보할 수 있어요. 자력. 응? 그 다음에 의무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 과거 위반에 대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응? 처벌하는 게 목적이야. 제재. 처벌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처벌하는 걸 제재력이라고 불러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벌 주는 거야, 벌 주는 거. 응? 무단횡단하면 뭐 과태료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벌금 물라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 두 가지 합쳐서 뭐라 그런가요? 여기서 강제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응? 강제력은 어느 때 하는 거야? 뭐가 출발점이야? 강제력은 의무가 부과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응? 법에 의해서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행정위원회 법을 집행해서 의무를 부과한 것일 수도 하여튼 국민한테 의무가 부과됐는데 국민이 이행을 안 하거나 위반하면 행정기관이 스스로 강제할 수 있고 응? 벌도 줄 수 있다. 이런 게.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 포인트는 여러분 국민한테 이 하명 의무 부과를 내면 어떻게 돼? 법에 근거 없이 행정위원회 마음대로 의무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법적 근거가 있어야죠. 응? 그런데 여러분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안 하지.
국민이 이행 안 하거나 위반하면 이거 강제하고 벌 주려면 이 법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해놓고 있는 법이 국민에게 강제하고 벌 줄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다 아니다.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은 국민이 이행을 안 하거나 위반하면 강제하거나 벌을 줄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준 거다 아니다. 옛날에는 같이 줬다고 봤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위반해도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 이 법이 이것도 할 수 있는 권한 같이 준 거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것도 국민한테 강제하는 거잖아. 불이익 주는 거지. 따로 이거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응? 이렇게 국민한테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이 따로 있어야 돼요. 이거 갖고 강제나 벌도 못 줘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읽어보면 강제력이 있고 거기 읽어보면 자력집행력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서 읽어보되 방가로 2번 법적 근거 있잖아. 거기 읽어봐. 응? 과거 얘기니까 읽어. 과거에는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동시에 뭐가 된다 그랬어.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같이 줬다고 봤다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고 봤었다는 거지 과거에. 중요한 건 오늘날이죠. 오늘날은 그렇게 절대로 안 본다. 오늘날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정해놓은 법은 의무만 부과하는 법이고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따로 근거조항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게 없으면 강제 못하는 거야. 응? 따라서 오늘날 얘기에 포인트를 두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과 강제 집행하는 건 별도로 보고 별개로 보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근거법과는 별도의 강제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응?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응?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잠깐 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주제가 달라지니까 쉬었다 합시다.